한동훈 네. 비대위원장도 이제 그거 했잖아요. 가는 토론회, 가는 클럽에서 운영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하신다면 한동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빨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빨은 있어서 이게 좀 쉽게 밀리지는 않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네. 건질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말장난 내지는 궤변 그런 약간 그 말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기사 뽑기는 좋은데 별로 건질 만한 얘기들이 없는 그래서 좀 알맹이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얘기하면서도 보니까 대부분 뭔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곤란한 질문을 하면 그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논점 일탈의 이런 오류죠.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논점 일탈의 오류? 답변을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제 보통 A를 물으면 네. A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A를 물어보면 갑자기 엉뚱한 B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물타기 내지는 만물 이재명설로 이제 맨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만 가는 공격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대화가 어렵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한 시간은 아닌데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꺼내니까. 꺼내요. 그래서 어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어제 그 얘기 아마 빵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 현장에서도. 그게 뭐였냐면 뭐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구속돼야죠. 그렇게 뭐 이런 얘기했지.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뭐 그렇게 구치소 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 저는 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혹이 많죠. 사실 지금 그래서 수사 다 받았고 재판도 받고 예, 있고. 재판 받고 있고 그래요. 법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결론 내리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대한민국 법률 체계, 헌법 체계를 무시하고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이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 가 있어야 된다. 아니 자기 혼자 재판 다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과도한 수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면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 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런 식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 또 상대방이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 본인이 검사였고 그럼 인권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 건데 그런 식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것이 여야 관계 복원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그 뭐 실언 내지는 굉장히 망언 같은 건데 그걸 막 와서 용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좌중들은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 이분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 되죠. 아닌가라는 게 어제 그 대목에서도 좀 드러났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구속되지 않은 건 재판부가 판단 내린 거잖아요. 자기가 혼자 재판도 다 해요. 기소도 하고 재판도 다 하고. 아니, 우리 대통령도 사면권도 혼자 다 하고 거부권도 다 하고 수사권도 다 하고 혼자 다 해요. 아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판사가 네. 이거 요건이 안 되니까 기각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기가 뭔데 거기서 이러나 저러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지금 2년 넘게 털었어요. 네. 그것 한 가지 안도 아니야. 네. 신인기 의원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몇 개를 가지고서 털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영끌에서 지금 다 털었죠. 사실. 그런데도 명확하게 진짜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어요. 지금도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 이제 진술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술은 많고 좀 엇갈리는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있죠. 지금. 또 그분들도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검사 뭐 독재였으면 집어넣어야 된다. 집어넣을 수 있다. 유죄였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 제가요 입장 바꿔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2년만 털었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멘트를 이소영 의원이 아주 위트 있게 잘 받아쳤더라고요. 지금이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는 구속됐을 것이다. 또 이렇게 아주 그 위트 있게 잘 받아쳤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가 지금 정치를 하는 공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을 정치로 끌어들인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판사 역할까지 지금 대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는 분이 사법부에다가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식의 그 뭐냐면요. 저는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뭐 저도 실언이 많지만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적어요. 근데 한동훈 맞아요. 위원장은 어제 관훈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그 보도가 샥 뿌려지는데 맞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유죄일 것이다라는 단정을 짓는 것은 매우 이건 심각한 좀 망언에 가까운 실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도 아니 판사가 유무죄 판단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누구라면. 맞아요. 근데 그 판사가 할 역할을 왜 본인이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죠. 아직 그런 네. 결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오지도 않았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근데 한동훈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를 마치 그냥 범죄인 취급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였고 지금은 네.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그렇죠. 정치인이 네. 이런 식의 사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 떠드는 거는 본인의 직분에 맞죠. 아니 그러려면 그냥 정치하지 마시고 그렇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시험 공부해가지고 판사를 하세요. 그냥 본인이. 다시 다시 법관 임용을 받으세요. 네? 재판부 가서 이재명 대표 재판하세요, 자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너무 거죠. 경솔하고 너무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어제 보면서 좀 매우 좀 참 우려스럽고 걱정도 되고 참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또 들었어요, 어제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4월 10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본인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들으셨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자기를 되게 멋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잘해요. 그런 약간 말 기술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약간 뭐 그 독배라 그럴까요? 뭐 고난의 잔을 마시는 약간 그런 뭐 메시아상을 갖다가 본인한테 대입을 하던데 그냥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내공, 컨텐츠 이런 게 없어요. 없어서 저는 뭐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선거 끝나면 네. 저는 크게 이분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당 내에서는 지지도가 크죠. 근데 맞아요. 이 당 자체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공간은 매우 축소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총선에 패배하면 당연히 물러나는 거 짐 싸야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승리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낮지만 네. 국민의힘이 만약 승리한다는 가정을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없다. 뭐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도 견제 들어갈 당연히 거고요. 들어가죠. 내부에서 이제 대권 주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요. 당내에서 당연히 나오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 당을 샀나요? 뭐 전세 냈어요? 뭐 오세훈 시장도 있죠. 홍준표 시장 있죠. 또 유승민. 원희룡 대표, 윤수민 대표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쟁에서도 이기기가 이젠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보수가 다급했기 때문에 후보를 꼬은 거잖아요. 그렇죠. 꼬아서 그냥 장악이 됐는데 맞아. 지금은 보수도 내부 전열했고 또 이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맛을 좀 봤어요. 맞지. 이제는 신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총선 때는 갖다 쓰는데 그치. 또 끝나면 어떻게 될지 끝나고 몰라. 이 기회주의가 어떤 쪽으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본인이 본인의 운명 좀 직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어렵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겨도 어려워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세력이 없잖아요. 거의 없죠. 당내에 뭐 인기밖에 없는데 뭐 인기는 늘 이야기하지만 거품. 예, 물거품. 카푸치노 그 위에 있는 거품 한 3분만 지나면 꺼져요. 맞아요. 맥주 거품 금방 꺼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거품. 될지 몰라요. 저는. 아유 그동안 인기 많았던 정치인 얼마나 많고요. 안철수 의원 인기가요. 그때 네. 당시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네, 지지도가 그때 한 그랬지. 56%였어요. 그때 맞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을 때 바로 그때, 시장도 맞아. 만들잖아요. 당시에 인기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랬던 분 많아요. 참. 반기문 총장도 인기 많으셨는데. 근데 뭐 지하철 어디지 그거 공항철도 한번 잘못하면 그리고 월드컵 때 정몽준 당시 그랬었죠. 그 피파 그거 확 떨어졌어. 피파협회 그 우리 그분도. 대한축구협회 회장 네. 그분도 인기 많으셨다고요.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 히딩크랑 뭐 같이. 버스값 얼마 이런 거 예, 몰라가지고 예, 또 그때 예. 논란이 됐어. 그때 인기 많으셨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인기로 정치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 네. 그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현상이 있었다가 또 인기가 그렇죠. 이제 또 꺼지잖아요. 이게 다 한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듭니다. 예.